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라는 삼전불패입니다. 삼전불패 가족 여러분, 오늘도 장기 투자에 따라 어려운 주식시장이 찾아온다고 한들 항상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과 느긋하게 그저 우리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런 방향성을 바로잡고 만들어 나감에 따라 반드시 행복하고 성공적인 주식 투자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말 너무나도 좋은 기회를 다잡아 나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으며 매번 똑같은 말씀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인 기념을 어떻게 보면 잘 갖춰 나가야 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 기본을 잘 갖춰가는 사람만이 이 정말 냉정하고 어려운 주식시장에서 바로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크나큰 복리효과에 따라 우리 삼전부패 가족분들과 장기 투자에 따르는 플랜, 즉 계획적으로 주식 투자를 이끌어가기에 반드시 행복하고 즐거운 주식 투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전해드릴 소식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비록 우리가 투자하는 삼성전자라는 종목이 하락장으로 이어지긴 했지만 미래성 가치에 따라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전체적인 시장과 업황, 특히나 장기 투자에 따르는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적인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좀 이 부분을 꼭 아셔야만이 주식시장이 답답하게 흘러갈지언정 아까도 말씀드렸던 성공적인 주식 투자에 따라 부를 창출해낼 수 있다. 우리는 첫 번째 목표치인 10만전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소식에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시황, 전체 시장을 좀 체크를 한 다음에 삼성전자가 어떠한 이슈로 10만전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금일 외인들의 매도세, 외인들이 팔아치우면서 코스피는 2760선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테슬라 또한 상당히 좋지 못한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는 완전히 짓눌렸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러한 증시 형태는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뿐만 아니라 일본의 니케이 둘도로 1.12% 하락을 했고요. 이와 더불어 중국의 상해종합도 0.46%, 그리고 홍콩 양생도 0.91%, 지수는 완전히 짓눌리는 그러한 장세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증시 형태는 코스피 하락의 원인에 따라 총 3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1번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는 테슬라, 그리고 미국의 주요 기업 실적 발표 이후에 실망감이 유입된 데다 국내 주요 기업 실적 발표를 앞둔 경계감에 하방 압력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세가 주가를 끌어내렸다고 볼 수가 있겠고, 아무렴 미국의 실적이 좋지 못함에 따라 세계 글로벌 시장을 좀 영향을 가져다 준다라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 삼전부패 가족분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뉴스 증시 장 마감 이후에 공개된 테슬라의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밑돈 데다 일론 머스크, 즉 최고 경영자 CEO가 로봇 무인 택시 공개 일정을 연기한 데다 시간의 거래가에서 주가는 7% 넘게 폭락을 하면서 주가는 짓눌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 하락은 줍줍의 기회라고는 하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남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결국 삼성전자는 5세대인 HBM3E는 아직 테스트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4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3를 앞으로 퀄 테스트 품질 검증을 토대로 통과를 했지만 아직 몇 가지 테스트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남은 테스트까지 모두 통과를 한다면 삼성전자는 충분히 10만전자는 구사하고 목표 주가 12만전자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뒤에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비록 금일 지수는 좀 크게 짓눌리긴 했습니다. 82,000원, 무려 1,900원이나 좀 폭락장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 실로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셔도 외인들은 260만 주를 팔아치웠습니다. 외인들의 수급이 하루 만에
좀 260만 주, 어제는 240만 주 매수를 한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고스란히 좀 빠져나갔다. 이와 더불어 기간도 49만 주를 팔아치웠다고 볼 수가 있겠고, 결국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지수를 짓눌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삼성전자 우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64,600원. 1.82% 지수는 짓눌렸다고 볼 수가 있겠고, 역시나 주가는 하락장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형태로 이어졌습니다. 실로 투자자별 매매 동향 또한 10만 주 외인들이 팔아치웠고, 기간 또한 13,000주를 팔아치웠습니다. 결국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지수를 끌어내렸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은 공매도 현황입니다. 공매도 13,000주 외인들의 수급에 따라 빠져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항상 주식 투자를 이어가면서 참고 정도로만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 투자에 있어 이러한 부분도 있구나, 이런 부분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내재적인 가치에 따라 우리가 추적한 삼성전자 소식, 두 가지 소식을 나눠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키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바로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내재적인 가치에 따라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삼성 HBM3 엔비디아 공급망을 뚫었다. 이에 따라 HBM3E는 납품에 따라 청신호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의 이 HBM3, HBM4 4세대 퀄 테스트 품질 검증 문턱을 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우리가 추정하는 삼성전자 기술력이 본 궤도에 진입을 하면서 시장의 기대치는 상당히 커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역시 삼성전자의 공급망 편입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 HBM 수요가 공급을 훌쩍 뛰어넘는 공급자 우위 시장을 맞아 SK 하이닉스 의존도를 상당히 낮춰 이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고, 기존 가격 협상력을 높이는 동시에 안정적 제품 수급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미래성 가치에 따라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를 이끌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은 두 번째 소식입니다. 총 파업 2주 만에 만난 삼성전자 노사는 8시간 임급 교섭에서도 합의는 불발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합의점을 찾지 못한 데 있어서는 노사 양측이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평행선에 달리면서 일각에선 파업 상태가 장기화되는 것 아니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업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어야만이 증시의 활기를 차고 날개를 달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정의와 이제 속기를 반복하며 마라톤 교섭을 벌이다. 어떻게 보면 금요일 5시 30분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측은 임금 인상률을 비롯해 점삼로가 제시한 요구안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으나 아직 결론은 내진 못했다. 하지만 이 합의점을 만들어가기 위해 의견을 좀 어느 정도는 축소시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 시장 거품에 따라 삼성전자 좋은 소식 한 가지, 그리고 조금은 좋지 못한 악재성 이슈 한 가지를 전해드렸고요. 하지만 돈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인프라 시스템, 장기 투자 플랜에 따라 우리는 이러한 호재 소식이 미래를 그림 그려간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